요리, 사우나, 농업, 냉장, 체온 측정, 일기예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온도는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고 복잡한 물리량 중 비교적 대중들에게도 친숙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길이처럼 보이지도 않는 온도를 측정하고 숫자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감각은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온도 측정 수단이지만 허점이 많았습니다. 간단한 실험으로 양손을 각각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담그고 충분히 시간이 흐른 후 양손을 동시에 미지근한 물로 옮기면 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인간의 감각은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체감 온도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람의 세기, 습도, 물체의 전도성 등 다양한 변수가 감각 온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도 측정에 적합한 자연현상을 찾게 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액체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이란 액체가 열을 받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유리관에 적당한 액체를 담아 높이 변화로 상대적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장치를 온도경이라 합니다. 감각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인 비교만 가능할 뿐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온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치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개의 고정점이 필요한데 적절한 자연현상으로 물에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온도계가 없던 과거에는 버터가 녹는 점, 깊은 지하실의 온도, 촛불 불꽃의 온도 등 재미있는 고정점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불리던 뉴턴도 심장 부근 혈액의 온도를 고정점으로 제시하는 현명치 못한 판단을 했죠. 어쨌든 충분히 고정적인 자연현상을 찾았다면 기존의 온도경에 두 고정점을 표시해주고 적당한 값을 매깁니다. 두 고정점 사이를 높이에 따라 균등하게 눈금으로 나누면 온도계가 됩니다. 이렇게 수치화에 성공한 온도계는 온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팽창을 이용한 온도계의 허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주로 사용했던 온도계는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가 있는데 0도씨와 100도씨를 고정했을 때 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액체마다 고유의 팽창 패턴이 존재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온도계와 수은 온도계 중 어떤 쪽이 실제 온도에 가까울까요? 위 문제의 검증법으로 혼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혼합법이란 고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두 온도를 적당한 비율로 혼합하여 그 사이의 온도를 얻는 방법으로 이를 이용해 실제 값과 측정 값을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합법으로는 수은의 정확도가 더 높았지만 아쉽게도 혼합법은 엄밀한 검증 수단은 아니었습니다. 혼합법은 온도에 무관하게 비열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성립하는데 실제 물체는 온도에 따라 비열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열팽창 온도계에 지적한 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물질에 존재하는 온도라는 개념이 특정 물질의 성질에 의존한다는 점. 둘째, 수은이 얼거나 끓는 물리적 한계를 갖는다는 점. 셋째, 온도 체계에 산술적 의미가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온도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의 특성에 의존하지 않는 온도계를 만들려 노력했고 이를 실현한 사람이 바로 켈빈입니다. 켈빈은 줄의 열에너지 보존 법칙과 카르노 열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카르노 열기관은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열기관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이상적인 기관으로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열을 일로 전환합니다. 켈빈은 카르노 기관의 효율로 이론적 온도를 정의했고 이를 절대온도라 부릅니다. 이때 절대온도는 0에서 시작하는 양수값을 갖는데 0켈빈은 섭씨 마이너스 273도이고 이 온도를 절대온도라 합니다. 이로써 특정 물성에 무관하고 인력학 체계에서 산술적 의미를 갖는 온도체계가 탄생했습니다. 이후의 정밀 온도계는 이 켈빈 절대온도를 기반으로 제작됩니다.